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책본부장입니다. 이양환입니다. 원장님께서 발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그 피치 못할 일정이 생겨셔가지고 대신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 자료를 또 같이 검토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먼저 15회 세계 해양 포럼 해양 인문학 세션에 콘텐츠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특히 또 주제가 해적이라는 또 재미있는 주제라서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하기 위해서 받았던 처음에 이 소재가 뭐냐고, 주제가 뭐냐고 했더니 대중문화 콘텐츠로 활용된 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안내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세션에서 이 일탈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재밌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주제가 아시아의 바다와 해적인데 콘텐츠 쪽에서 저는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 쪽을 이렇게 보면은 아쉽게도 아시아에서 해적을 주제로 콘텐츠로 크게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화 콘텐츠에서 해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왔고 또 해적이 가진 이미지가 우리 콘텐츠 산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해적 깃발이죠. 졸리 로저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이거 유명한 해적들이 쓴 해적 깃발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적이고요. 사전적 의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은 아시다시피 강도입니다. 해상 강도죠. 파이러트.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가 우선 떠오릅니다. 사전적 의미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해서 재물을 뜯어내는 강도.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바다해 도둑적, 그래서 바다의 도둑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또 명사로 영어는 파이럿은 해적 또는 콘텐츠 쪽에서 저작권 침해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적의 피자만 봐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불법 복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런 의미로도 많이 다가오는 용어가 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콘텐츠가 지금 IP 확장이라는 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동시에 IP가 이 불법으로 강탈이 되는 현상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국내 웹툰 시장의 불법 복제 피해 규모가 19년 기준으로 매출 전체 규모가 6,400억 정도인데 피해 규모가 3,200억 정도라서 49% 거의 50% 가까운 저작권 침해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불법 유통 피해 경험이 웹툰 작가 중에 가진 분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한테 해적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말리아 해적 관련해서 2011년에 있었던 3호 주얼리어 사건입니다. 아담만의 여명 작전으로 당시 우리 선원들이 구출이 됐지요. 그때 석혜균 선장님이 다쳤고 이국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치료를 해주시고요. 이게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 때쯤 돼서 영화 모가디슈가 히트를 쳤습니다. 해적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게 된 원인이 소말리아라는 국가의 내전 상태, 정부가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해적이 창궐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에서 해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
찾다가 좀 흥미로운 걸 발견한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상대방하고 나의 관계가 동등했을 때는 통상을 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약했다는 노략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떨 때는 상인이지만 어떨 때는 해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유명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인데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 그리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트리키아라는 나라의 해안 도시를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대부분을 죽이고 한 사람만 살기는데 그 어떤 신관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 신관의 아들을 살려준 대가로 신관이 포도주를 줬는데 그 포도주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만난 외눈박이 거인을 만났을 때 쓰죠. 뭐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데요. 어쨌든 약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 교수로 계시는 김원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은 사실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에서 간헐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해적 활동을 크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약탈과 어떤 영웅시의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전쟁과 약탈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고전에서는 해적은 시각에 따라 영웅일 수도 도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적의 이미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해적은 설화 또는 민화, 전설의 소재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유명한 해적이라는 걸 떠올리면 바이킹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킹은 서유럽과 동유럽, 북아프리카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리고 크게 러시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유명한 해상 민족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꾼 해적이냐, 모험심 가득한 용감한 전사냐라는 그 이미지가 따라다닙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롱쉽이죠. 바이킹 배. 저 배를 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약탈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물건만 뺏어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죠. 오른쪽 끝에 보이는 저 왕이 하랄 블로탄 곰손이라는 그 왕인데요. 노르웨이 쪽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하는 왕인데 이분의 이름 블로탄을 영어로 쓰면서 블루투스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위에 파란색의 블루투스 문자를 분리를 하면 그 룬 문자인데 왼쪽이 H, 오른쪽이 B. 그래서 하랄 블로탄 앞머리를 따서 만든 게 블루투스라고 해요. 블루투스를 만든 이유가 이 왕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한 것과 같이 무선 통신 표준 규격을 만들겠다고 저 블루투스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바이킹 후손은 러시아도 정복했고요. 그 루스족이라서 러시아 그 국가 명예 또 이름이 됐다고도 하네요. 흥미롭죠? 지금 보시는 이 바이킹 관련한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는 그런 단지 그런 약탈과 나라를 세운 이미지를 넘어서서 바이킹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개척 정신이 강하고 충성스럽고 용감한 전사의 이미지로 그리는 작품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바이킹스,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라는 게임에 또 바이킹이 등장하고요. 맨 오른쪽은 바이킹 배가 딱 있는 저거는 13번째 전사라는 1999년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화에서 바이킹은 모험심이 강하고 충성스러운 용맹한 전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와 애니, 드라마, 게임 캐릭터 등에서 자유롭고 개척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잔악한 이미지와 달리 이 이미지는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인데요. 구글에서 바이킹을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킹이라고 해서 이 사진이 뜹니다. 월미도 가서 이걸 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문화 콘텐츠 쪽에서 해적을 대표하는 이미지 두 개는 아까 먼저 말씀을 하신 캐리비안의 해적과 만화 원피스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5개 작품이 나왔죠. 한화로 약 5조 3,200억 원의 수익을 총 올렸습니다. 해적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없이 그냥 짬뽕으로 만든 그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잭 스페로와 그 해적들은 그 이미지가 현대 가질 수 있는 해적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 게임, 테마파크 등에서 콘텐츠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원피스는 이 만화 자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입니다. 올해 1월에 1000회 연재를 돌파했고요. 약 4억 7천만 부 이상이 팔린 만화입니다. 이 두 개에서 주인공들은 전부 다 자유 그리고 판타지스러운 그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지요. 인류의 동료들을 모아서 세계 제1의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날 거다라는 그런 그 판타지적인 희망과 모험심 가득한 얘기를 내뿜으면서 그걸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근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오늘 세션 주제가 아시아인데 의외로 아시아 지역도 그런 것 같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적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풍이라는 영화에서 장동건 씨가 해적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서 좋게 심어진 해적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가는 산적 이 이미지가 그나마 좀 비슷한 이미지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고요. 애니메이션이 있고 맨 오른쪽에 캐리비안 해적 전쟁의 물결이라는 게임을 조이시티라는 국내 게임사가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사진은 장보고인데요. 장보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해적을 퇴치한 신라장군이라는 것도 있지만 해적을 퇴치한 해적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문학자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해적의 이미지가 서양에서 서양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에서 해적은 초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피를 하는 과정이 19세기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설 첫 번째로 19세기는 이미 이제 칼을 뽑아주고 서로 칼싸움을 하고 바람을 타고 다니는 그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근대화로 인한 이제 그런 시대를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상실감에 대한 향수로 해적이 미화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미국의 19세기 모험 소설에 투영이 되고 그게 헐리우드에서 낭만적 해적 신화로 탄생해서 많이 다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적은 규율과 명예를 지키는 인물 그리고 이들의 무정부성은 불의에 대응하는 수단이며 폭력성은 명예를 지키는 수단이다 라고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도둑이나 강도가 영웅이 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로빈 훗과 임꺽정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의 힘을 빌려서 백성을 쥐어짜고 괴롭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어떤 영웅이다라는 거죠. 설 1이 맞든 1이 맞든 간에 저희가 특히 저 같은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 느끼는 거는 어쨌든 해적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콘텐츠고 미디어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영화를 금요일 날 봤는데요. 또 논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바다고 그 바다에 주는 우리다. 그런데 그 바다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에서 자유로운 공간하수의 바다가 지금 현재 콘텐츠에서 다뤄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해적인이 콘텐츠에서 소재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 소재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콘텐츠는 사람의 상상력과 감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해적의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 해적 스토리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콘텐츠 역시 특유의 도전 정신과 참신함으로 세계 시장을
두들기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산업에서의 이미지를 이런 해적 이미지를 콘텐츠가 처음 쓴 건 아니고요. 콘텐츠 산업이 애플이라는 이런 회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애플 초창기에 IBM이라는 거대 공룡에 맞서서 애플의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맥킨토시를 개발하고 있는 팀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팀장이 만든 해적 깃발이 가운데 있는 거고요. 2016년에 애플 창사 40주년 때 이 깃발을 본사 정문에 걸은 사진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개척 정신을 발휘해라. 지키는 데 익숙한 공룡이 되지 말고 라는 뜻인데요. 저희 콘텐츠 산업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도전 기생충이라고 잡았는데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받았던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최초의 비영어권 작품상이고 아시아 최초의 각본상이고 아시아인 두 번째 감독상입니다. 미국의 백인 남성 보수주의의 틀을 깬 그런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적이 가진 도전의 이미지와 한국 특히 영화가 가지는 도전의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징어 게임입니다. 참신함과 기발함. 대한민국 콘텐츠의 이런 특징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넷플릭스 앞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일간지 르몽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섬뜩한 유머와 기발한 미장센으로 빛나는 공포. 성공 요인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 전통 놀이와 같이 너무나 한국적인 특징. 그래서 한국적인 특징을 무리하지 않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와 미술, 소품 이런 걸로 풀어낸 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자본보다 소재 그리고 사람의 창의성이 얼마나 콘텐츠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잠재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해적이랑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그 해적의 이미지, 상상력과 창의력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BTS가 그 사례인데요. BTS가 9월에 UN 그 지속 가능성 관련한 그 UN 회의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에게 겁먹지 말고 웰컴 제네레이션하는 말, 그래서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라라는 메시지를 정했는데요. 시사 주간지 타임이 1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 대사도 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는 일본과 미국과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넓은 대양 콘텐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마치 해적의 긍정적인 이미지, 도전과 개척 정신을 원래 타고난 양 지금 화제를 일으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고 해적과 닮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힘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강한 나라, 이 말을 어디서 뽑았냐면 김구 선생이 쓴 백벌밀지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콘텐츠 역사는 해적과 같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도적이 아니고 도전의 역사인데요. 현대 해적이 가진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자산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데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고요. 나주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방송과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기타 여러 장르의 산업, 여러 장르 산업의 진흥과
기타 인력 양성이나 기업 육성을 도맡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해적과 같은 그런 참신하고 또 도전적이고 두려움 없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 발전과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